반갑습니다. 고등학교 미적분 14번째 수업 정적분의 활용에서 어제죠. 구분구적법은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남는 이야기들 좀 할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 수트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함수만 우리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각함수로 바뀐 이야기밖에 없고요. 추가적으로 한두 개 정도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구분구적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미지를 새롭게 좀 잡아서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 나갈 겁니다. 자, 일단 봅시다. 보면은 1번 곡선과 좌표축 사이의 넓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물론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아는 내용인데 요 내용을 조금 이제 우리 구분구적법의 의미로서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제 배웠던 구분구적법이 어떤 이야기였죠? 라고 생각해 보면 구분구적법이라고 한 녀석은 아주 작은 요런 x 좌표에 대해서 나는 요만큼의 높이를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요 높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로 fx였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작은 x 변화량 dx를 곱한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뭐 한다? 가로 세로가 곱해지니까 가로 세로를 곱해서 우리는 아주 작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각형들을 우리는 쌓아가면서 뭘 구해보는 거야? 넓이를 구해보는 거야 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적었죠. fx dx 두 개 곱한 게 아주 작은 사각형의 넓이, 그리고 그 녀석이 인테그랄 무한히 더한다라는 개념이라고요. a부터 b까지라고 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x축을 기준으로 아래쪽 부분, 요 부분은 잘 생각해보면 요만큼, 자 제가 지금 표시하는 요만큼의 길이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 자, 요만큼의 길이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은 이 길이는 지금 무슨 값이에요? 자, fx 값인데 다르게 말하면 음수 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수 값에다가 아주 작은 dx라는 것을 곱하면은 뭐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음수 값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즉 넓이 값이 음수로 표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요 녀석의 길이가 2라면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높이 값처럼 계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부분이 뭐처럼 음수처럼 인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이 음수구나. 그래서 우리는 요 두 녀석의 양음을 조금 구분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 자, 요 그림에다가 그냥 바로 적을게요. 자, 우리는 어느 부분요? 자, 요 A를 기준으로 요 X축보다 위쪽 부분이 양수가 나오고, 그리고 X축보다 아래쪽 부분이 우리는 뭐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음수가 나온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거기에서 나는 요 가운데 있는 점, 즉 어떤 포인트를 구해줘야 돼요? 여기 나오는 x 절편 값들을 구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요 식을 왼쪽에 나와 있는 요 절대값식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절대값이라는 건 양수로 만들어준다는 뜻이고요. 사실 근데 절대값 붙여놔도 우린 뭐 해줘야 돼요? 절대값은 풀어야 됩니다. 왜? 우린 절대값은 미분, 적분할 수 없으니까요. 함수로 풀어서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A부터 우리는 얼마까지요? C까지는 fx는 그대로 위쪽에 있으니까 그대로 적어줄 것이고, 다시 더하기 인테그랄 C부터 B까지는 요 넓이를 우리는 뭐 시켜서요? 마이너스 시켜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조금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걸 보면 이제 dy도 조금 이제 우리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트에서 이미 dy를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dy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요 그림 그대로 들고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 C부터 D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나는 요 녀석 내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dy를 의미한다. 자, dy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y의 아주 작은 변화량을 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요 좌표, 요 y 좌표에 대한 뭐가 있을 겁니까? 가로값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dy랑 이 가로값을 곱하면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요 자그마한 사각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치? 그럼 이런 작은 사각형들을 내가 쭉 뭐 할 거란 이야기야? 쌓아갈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자, 우리 요 초록색 이야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x입니다. x. 그죠? x 좌표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린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아, 이 녀석은 x 이꼴 f의 y로 표현해서 요 초록색 길이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f의 y라고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f의 y로 표현된 좀 정확하게 말하면 x 좌표들을 우리는 가지고 올 거고요. 얘들을 쌓아서 넓이를 구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을 내가 인테그랄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c에서 d까지로 본다면 인테그랄 c에서 d까지. 자, 여기에는 뭐가 나오지요? x 좌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dy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x 좌표 대신 우리 뭐가 나와요? f의 y가 나와주겠죠. 그지? x 이꼴 fy니까요. 그래서 x 좌표 곱하기 dy 해서 사각형이 만들어지고 그 사각형을 내가 계속 쌓아서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이미지로 가져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 나는 어느 부분이요? 지금 요쪽. 그지? 이쪽 부분이 C부터 D 사이에 나오는 요 왼쪽 부분, Y축 기준 왼쪽 부분은 X좌표가 뭐야? 음수잖아. 그지? X좌표가 음수니까 지금 요 왼쪽 부분 넓이가 음수로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점 내가 2라고 잡을까요? 2라는 점을 기준으로 다시 이 오른쪽은 X좌표들이 다 양수잖아요. 그지? 이쪽 부분은 X좌표들이 다 양수가 나오니까 우리는 즉 높이값이 양수가 나오니까 나는 뭐라고? 여기 부분이 양수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값을 씌워낸다는 말 자체가 나는 양수값을 구할 거란 이야기고요.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다시 우리는 정리하겠습니다. 인테그랄 c부터 얼마까지요? 2까지는 g의 y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다시 2부터 d까지는 g의 y에다가 dy라고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미지를 잡아가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겁니다. 구분구조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왜 양수고 왜 음수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y가 나오는 것도 크게 두렵지 않다는 거죠. 괜찮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다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러면은 내가 조금 확대해서 요 그림 가지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내가 요 길이, 그죠? 요 길이가 지금 뭐예요? fx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자, 다시 요만큼의 길이. 요 길이가 뭐예요? gx입니다. 그럼 그 두 개를 뺀 값, 그죠? 어디? 요만큼 길이. 이게 뭐예요? fx 빼기 gx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조금 없애고요. 다시 한번 보자. 자, 그럼 결국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fx랑 gx라는 걸 빼서 나오는 어느 부분이요? 여기요. 요 사이 간격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fx, gx라는 얘기입니다. fx 빼기 gx.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를 곱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의 dx를 곱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럼 마찬가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아주 자그마한 사각형이 하나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각형들을 우린 또 쌓아간다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즉 계속 우리는 높이값을 구하는 과정이다라는 게 지금 이 녀석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반대쪽을 보면은 오른쪽을 보면은 어느 부분이요? 자, 교점을 기준으로 크기 관계가 바뀐 녀석을 보면은 당연히 gx가 위에 있죠. 그러면 커다란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줘야 정확한 길이가 나올 거죠. 그지? 그래서 여기 부분은 gx 빼기 fx라고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합쳐서 여기서 마찬가지 절대값이라고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은 어차피 계산은 어떻게 한다? 여기 c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쪼개서 계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에서 c까지는 fx가 위에 있으니까 fx 빼기 gx라고 적어 주셔야 되고요.
다시 우리는 C에서 어디까지는 B까지는 자 GX가 더 위쪽에 있으니까 GX에서 FX를 빼주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2번 이야기. 자, 이번엔 DY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DY 입장에서 우리는 뭐 높이 값은 어떻게 생각해 줘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자, 다시 한번 보자. 자, 어떤 높이요? 자, 요만큼. 뭐요? FY죠. 거기서 어디? 이 정도 값인가요? GY죠. 그래서 FY에서 GY를 빼줘야 된다로서 우리는 생각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다음과 같이 식이 나와 준다는 겁니다. 그럼 얘도 우리는 나눌 수 있겠죠. 나누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위에 거에서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수값으로 길이를 만들어줘야 dy나 dx를 곱해서 내가 아주 작은 사각형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인테그랄을 통해서 그 작은 사각형들을 끊임없이 더해서 넓이를 구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미적분스럽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유리함수입니다. 유리함수에 대해서 우리 오랜만에 그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하는 이야기는 똑같을 겁니다. 자, 여기 y 꼴 2가 나오고 y 꼴 마이너스 2죠. 그 다음 x 이꼴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딱 하나 일단 구해보셔야 됩니다. 자, 요 녀석 내가 얼마 정도 넣으니까 2 정도 넣으니까 0이 나오지요. 즉 x절편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x절편 하나 잡겠습니다. 2,0이요. 그죠? 그럼 2,0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자, 다시 요 그래프와 x축, 자, 문제에서 언급되는 것들은 자, 다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파란색만 우리는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x는 0, y축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x는 4. 그죠?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두 부분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나는 양수인 부분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음수인 부분 하나.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따로따로 좀 계산해 주셔야겠네요. 식 구성하겠습니다. 0부터 2까지. 자, 여기는 x 플러스 2에다가 8에다가 마이너스 2의 dx라는 거 하나. 다시 더하기 2부터 4까지. 자, 전체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음수인 값이 양수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적분을 다 하진 않을 거고요. 다 계산하진 않고 제가 기본적인 이야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정말 다행으로 치환이나 부분의 이야기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빠르게 이렇게 적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 다음 2번 이야기 합시다. 자, 2번 이야기 y 꼴 sin x. 자, y 꼴 sin x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요 녀석은 먼저 이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sin x를 먼저 좀 그릴게요. sin x에 대해서 자, 우리 요렇게 그었을 때 나오는 자, 2분의 파이까지의 넓이부터 먼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일 거예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sin x에다가 dx라는 녀석을 계산을 해보면, 자, 일단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거, 사인은 적분하면 코사인 x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0부터 2분의 8까지 계산하면 0에다가 빼기에 마이너스 1 나오면서 얼마예요? 1이란 이야기입니다. 즉 가장 기본적인 y꼴 sin x에서 자, 한 칸이지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이 넓이는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하는 거, 1이다라고 하는 건 알아두시면 꽤 도움이 됩니다. 왜요? 어차피 대칭이라서 이쪽도 그럼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마찬가지 대칭으로서 여기도 넓이가 1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 더, 여기도 넓이가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얼마가 될 거예요? 4가 될 겁니다. 이 1이라는 게 몇 개 있어서요? 4개가 있어서요. 근데 그거 말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최소 단위인 0부터 얼마까지 2분의 파이까지의 계산이 1이다라고 나온다라고 하는 건 조금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조금 넘어서 필수 예제 5번입니다. 자, 다음 곡선과 직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는데, 자,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그림 그리면서 느낌 한번 잡아봅시다. 자, 루트에다가 2x라는 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자, y꼴 2라는 걸 긋겠습니다. 여기가 y꼴 2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한 2 정도 나와줘야 요 함수 위쪽의 점이 되겠네요. 네. 2,1이 나죠. 자, 그러면서 둘러싸인 부분 y축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지금 이 녀석은 자, 요 안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2 곱하기 2 어디? 사각형에서 백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루트에다가 2x dx 요 무리함수 부분을 뺀다라는 입장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풀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예쁘고 상콤하게 풀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거지. 자, 어떤 거요? 자, 이제는 우리는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막대로 쌓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로막대를 쌓는다? 다르게 말하면은 dy로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지? 가로 길이 즉 x좌표 곱하기 dy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표현돼야 돼요? 얘가 표현되는 게 아니라 y는이 아니라 x는이 표현돼야 되죠. 정리하겠습니다. 양변 제곱에서 넘겨버리면 2분의 1 y제곱이 될 것이고요. 자, 식 적어볼게요. 얘랑 똑같은 게 뭐가 될까요? 인테그랄. 자, y범위 0부터 얼마까지? 2까지 dy니까 나는 y범위를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원래 뭐가 들어간다고? x좌표. 그 다음 그 x랑 똑같은 게 뭐다? 2분의 1 y제곱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둘 다 여러분들은 조금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요 녀석 다시 봅시다. 마이너스 x분의 1입니다. 자,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고 y는 1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나오고 y는 2라는 녀석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나는 마찬가지 어느 부분이요? 요 안쪽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가로로 쌓아서 이 녀석 또한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즉, 뭐 쓴다? dy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dy 쓰겠습니다. dy를 쓰면 뭘 가지고 와야 된다고? x좌표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그제요? 그러면은 y꼴 우리는 마이너스 x분의 1이 아니라 나는 x 이꼴 마이너스 y분의 1을 들고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y분의 1을 들고 오고요. 그리고 나서 인테그랄 y범위는 얼마에서 얼마까지요? 1부터 2까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보자면은 이 녀석 넓이 어떻게 나와요? 음수로 나오겠지. 왜? 봐봐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 부분이 y좌표가 음수값이잖아. x좌표가 음수값이잖아요. 그치? x좌표가 음수값이 나오니까 음수좌표랑 dy를 곱하면 당연히 음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붙여주셔야 돼요? 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우린 양수를 만들어줘야 정확한 넓이라는 개념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가 나옵니다. 자, 곡선과 직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인과 코사인에 대해서 하고 있죠. 자, 우리 사인과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그래프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만나는 점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45도 4분의 파이일 것이고요. 두 번째 만나는 점의 좌표에 대해서 은근히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오늘 실강에서도 학생들이 대답 못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 녀석은 4분의 5파입니다. 어떻게 구해줘요? 당연히 사인 x랑 코사인 x랑 뭐하다? 같다라고 놓고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버리면 탄젠트가 1이 되는 이야기죠. 탄젠트 1이 되는 이야기 45도 4분의 파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 탄젠트의 주기가 파이니까 파이만큼 더해서 4분의 5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당연히 여러분들 챙겨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요 그래프에서 끝나지 않고 문제에서 더 물어보죠. x는 0이라고 해서 자 y축 다시 x는 파이라고 해서 요만큼
그럼 이 녀석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자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쪽 그리고 4분의 파이 오른쪽에 나오는 이 부분. 자 그러면 이 두 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조심해야 될 건 자 첫 번째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라고 한 녀석은 뭐가 위에 있습니까? 코사인 그래프가 위에 있죠. 자 그지? 함수 두 개로 둘러싸인 녀석은 언제나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4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는요. 누가 더 위쪽에 있어요? 사인 그래프가 위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인에서 코사인 빼고 코사인에서 사인 빼는 요 이야기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가 교점이고 이 교점에서 크기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죠. y 꼴 코사인 x가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높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누가 더 높아지는 거야? 사인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식을 새로 구성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챙겨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우리는 다시 lnx랑 ynx라고 하는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x 그릴 거고요. 그리고 ynx를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y는 1을 그리고 y는 2를 그리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나오는 이 녀석의 넓이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하지만은 x로 즉 dx로 푸는 방법은 좀 복잡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는 게 나아? 이런 식으로 가로로 쌓아서 우리는 보는 게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가로로 쌓으면 정확하게 요만큼의 높이에 대해서 요 높이를 빼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지? 빨간색이 긴 x좌표, 초록색이 짧은 x좌표 두 개를 뺨으로써 그 차이만큼을 높이로 해서 작은 사각형들을 가로로 쌓아서 넓이를 구한다. 조금 제가 어렵게 얘기했는데 쉽게 말하면 dy로 푼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럼 여기는 y 꼴 lnx라고 적혀져 있겠지만 아니 x 이꼴 2의 y라고 즉 x좌표로 구할 거예요 라고 보는 게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가 y는 x가 아니라 x 이꼴 y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위쪽에 있습니까? 2의 y가 위쪽에 있고요. 거기에서 y를 뺄 겁니다. 그러면 y 범위는 0부터 이제 0부터 아니죠. 우리는 y 범위가 보면 1부터 얼마까지? 2까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계산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생략을 좀 할게요. 중요한 포인트는 왜 이렇게 식을 적는지 그리고 왼쪽은 어떻게 어느 게 위에 있는지 판단하고요. 그 다음 사실 이런 것도 판단하셔야죠. 어떤 거? 어떤 문제는 가로로 쌓고요. 어떤 문제는 세로로 쌓습니다. 즉 dx를 기준으로 푸는 문제가 있고 dy를 기준으로 푸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은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도 이 2번 문제도 dx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dy로 풀어간다는 거죠. 자, 그럼 넘어가서 다음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크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바로바로 문제 풀게요. 자, 우리 2의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이 녀석은 0,0을 지나겠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점을 하나 잡습니다. 점을 하나 잡아서 1,2-1이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접선을 하나 긋겠죠. 자, 그리고 그 접선에 대해서 접선 및 y축, 자,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녀석은 이런 식으로 나는 세로로 쌓아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곡선에서 접선을 빼는 이야기로, 그지? 곡선이 위쪽에 있으니까 곡선에서 접선을 빼는 이야기로 구성하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 마무리합시다. 일단 뭐부터 구하셔야 됩니까? 나는 접선부터 먼저 구하셔야죠. 접선은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접선의 기울기 2 구하고 접선은 y꼴 2에다가 x-1 플러스 2-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리하면 y꼴 2x에다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접선이에요. 자, 그러면 정답은 이렇게 되겠지요.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얼마까지요? 1까지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2의 x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곡선에서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접선을 뺀다라고 우리는 식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산해 주시면 우린 넓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이제 조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우리 역함수와 정적분 관련된 이야기, 역함수와 그래프 넓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자, 역함수와 우리는 정적분, 그래프 넓이와 관련해서는 케이스 몇 가지 나온다? 두 가지 나온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은, 자, 우리 어차피 역함수와 정적분 관련된 이야기는 딱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완벽하게 정리해 주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는 이 미적분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케이스 1은 뭐냐라고 했을 때 케이스 1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냥 바로 이건 문제 풀면서 얘기할게요. 자, 함수 fx의 역함수 gx를 할 때 두 곡선 예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 녀석은 제가 그림을 조금 그려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무리함수입니다. 이렇게 휘어지는 무리함수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fx입니다. y = fx. 그리고 gx는요, 역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휘어질 거예요. y = gx. 근데 요 두 개 사이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건데 나는 뭐 하고 싶더라? 아, 굳이 내가 좀 까칠하게 하나씩 fx에서 gx 빼고 싶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 더, 나는 역함수 이야기가 나오면, 함수 역함수 나오면 빠지지 않는 게 yx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자, 식을 구성해 봅시다. 자, 원래는 그러면 요 두 녀석의 교점에 대해서, 자, 요 두 녀석의 교점을 내가 A 그리고 B라고 했을 때,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에서, fx가 위에 있죠. 위로 올라가니까 요렇게 빼줘야 될 것 같은데, gx 이 문제는 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구성할 거예요? 아, A부터 B까지 fx에서 빼기 x를 한다는 거죠. 즉 어느 부분만 구하는 거야? 딱 요 부분. 전체 넓이의 절반만 구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야? 어차피 요 두 개 도형은 yx에 대해서 대칭이므로 나는 절반만 구해서 뭐 해줄 것이더라? 곱하기 2 해줄 것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까요? 첫 번째 A랑 B를 구하기 위해서,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난 뭐합니까? Y는 X랑 요 루트에다가 5x-6이 같다라고 해서 정리하겠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꼴 0쯤 되면서 x 이꼴 2 그리고 3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할게요. 2부터 3까지. 여기는 루트에다가 5x-6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x에다가 dx 그리고 곱하기 2로서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루트가 나와 있긴 하지만 요 계산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죠. 5x-6의 2분의 1제곱이고 마이너스 x dx에다가 2배가 되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는 거죠. 어떻게? 2분의 1에다가 5x에다가 마이너스 6에다가, 아니죠.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3이죠. 여기는 얼마 붙여줍니까? 3분의 2 붙여주고요. 조심할 거 하나 더. 여기가 5가 보이니까 5분의 1. 즉 뭐예요? 원래 우리 이 부분에서 위로 넘어갔을 때, 즉 미분할 때 보면은 속미분인 5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5를 없애주는 5분의 1을 적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망의 케이스 2입니다. 수투에서 이미 이 케이스 2에 대해서 정리해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 내용은 여러분들 조금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제가 따로 그림을 좀 들고 왔고요. 제가 설명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요 그림 일시 정지해서 필기해 두셔야 되고 이 식 하나 조금 외우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fx랑 gx에 대해서 제가 일단 이렇게 조금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y는 x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값이 나오죠. a와 b. 그거를 함수에 넣어서 fa와 fb를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요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의 a라고 하는 요 선에서 y는 x에 갖다 붙일게요. 그리고 그대로 내려오겠습니다. 내려오면은 요쪽 좌표를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f의 a라고. 괜찮죠? 똑같은 이야기 하겠습니다. fb를 그대로 끌고 가서요. 그대로 내려올게요.
그러면 이쪽 좌표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f의 b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문제 패턴은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물어볼 거예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에다가 dx 더하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gx에다가 dx인데 범위가 항상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오죠. fa와 fb로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에 대해서 볼 겁니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어떻게 봐요? 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그냥 내가 일단 이 부분만 표현해 볼게요.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한 녀석은 지금 한 요 부분의 넓이가 될 거예요. 자, 그림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요 안쪽의 넓이겠죠. 요 안쪽의 넓이를 우리는 조금 dx니까 세로로 쌓아서 우리는 계산을 해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 여기 나오는 gx 관련된 이야기, 요 녀석을 내가 초록색으로 좀 표현해보면 요 안쪽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 녀석에 대해서 gx를 구할 수 없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즉, 이 초록색 넓이를 구할 수가 없도록 문제에서는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새로운 넓이를 하나 찾으셔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요? 바로 이 부분이요. 자, 여기를 봅니다. 색깔이 비슷하네요. 조금 다른 색깔을 줬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할까요? 이 부분이요. 그지? 함수 입장에서 우리는 gx 입장에서 요 초록색 부분은요. 원래 fx 입장에서는 지금 이쪽 부분의 넓이와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쪽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예요? 나는 얘 대신 이 녀석 대신 내가 바꿀 거다라는 이야기죠. 이 녀석으로 옮겨서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옮겨서 보면 커다란 기역자가 되고요. 나는 이런 개념으로 인식할 겁니다. 커다란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을 뺀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커다란 사각형은요, 가로 B에다가 세로 FB가 될 것이고요. 작은 사각형은요, 가로 A에 세로 FA가 될 거다라는 얘기죠.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에다가 dx라는 녀석에 대해서, 자, 하나 더 나옵니다. gx에다가 dx라는 녀석에 대해서, 이 녀석은 뭐 양쪽으로 둘러싸인 넓이나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식으로 이렇게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푼다라고요? 자, 잘 보세요. 나는 원래는 위쪽에 있는 이런 복잡한 그래프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첫 번째 이 녀석은 반드시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자면은, 그냥 요 식으로 보자면은 그냥 간단합니다. 위에 거 2개 곱해서 내가 뭐라고 적어주고요. BFP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 아래쪽 거 2개 곱해서 내가 뭐라 적어주시면 돼요. AFA라고 적어서 이 두 가지를 빼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식 반드시 여러분들 조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나중에 끝날 때까지 쓸 겁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도 쓸 거고요. 상당히 많이 나온 이야기니까 반드시 좀 챙겨두시기 바라고요. 저는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시 우리 접근해 볼 겁니다. 일단 제가 잠깐 일시정지 누를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필기하시고요. 자, 일시정지 여러분들 누르시고 전 딱 5초 후에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 풀면은 문제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림 그릴 필요 없습니다. 자, 딱 하나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물론 근데 아마 맞을 거예요. 자, 확인해 봅시다. 자, 0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란 이야기야? f의 1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봐봐. fx가 lnx죠? 여기 1 넣으면 0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자, 1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f의 2라고 하는 겁니다. 확인됐죠?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위에 거 2개 곱해요. 위에 거 2개 곱하면 이 녀석 값은 2 곱하기 1에다가 빼기, 자, 두 번째 뭐 한다고요? 아래 거 2개 곱합니다.
아래 거 2개 곱해서 나오는 1 곱하기 0 2개를 빼면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은 2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반드시 요 앞쪽에 있는 내용들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정적분과 우리는 역함수 관련된 이야기는 딱 요 2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 2가지 케이스만 확실하게 잘 정리해 둡시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입체 도형의 부피인데요. 자, 조금만 쉴까요? 부피는 또 색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살짝만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